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의 국학연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국학이라는 게 뭐냐? 국자는 무슨 국자는 나라 국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겠어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우리나라를 공부하는 걸 바로 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 우리만이 가진 특징,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국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국학 연구로 어떤 것들이 나와서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한글 연구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한글 연구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한글 연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죠. 자, 1921년에 어떤 게 만들어지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당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최연배 선생님이라든가 이윤재 선생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바로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솔직히 한글이란 이름도 막 만들지 못하고 조선어라고 불렀던 시기인데 이때 드디어 무엇을 하느냐? 처음에 각야날을 만들게 돼요. 각야날. 여러분들 각야날이라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글날이죠. 한글날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잡지 한글을 펴냅니다. 드디어 한글이란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글 무슨 뜻이냐? 우리말에서 한이란 뜻은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란 뜻. 그렇게 큰 글이라고 한글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1931년 가서는 무엇을 만드는 조선 어학회라는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조선 어학회. 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를 바탕으로 해갖고 발전한 게 바로 조선어학회가 돼요. 자, 조선어학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행사 그대로 다 해요. 왜? 조선어 연구회에서 나왔으니까 조선어학회에서도 조선어 연구회에서 하던 각야나라 활동, 각야나라를 처음 만든 건 조선어 연구회지만 이 각야나라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잡지도 펴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을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을 연구하면서 한글. 자, 한글이란 말도 아니고 바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말. 우리말이죠.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을 처음으로 제정을 해요. 우리 문법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도 만들게 되냐면 표준어라는 것도 제정을 해요. 표준어도 제정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느 나라 글을 연구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면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나라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 나라에서 어떤 문자를 쓰는지 이걸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게 되죠. 우리말 큰 사전. 자,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을 했냐고? 이건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일본은 조선어학회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조선어학회는 아무래도 우리말, 우리 글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볼 때는 독립운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은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냐?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19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요. 아니,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25년도에 일본이 제정한 법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을 적용하냐면 치안 유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치안 유지법이라는 건 원래 누구를 때려잡기 위한 거? 사회주의자들을 때려잡기 위한 법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사회주의로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는 또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사회주의자보다 더 큰 범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면 무조건 잡아들이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독립운동으로 몰죠. 그래갖고 조선어학회를 습격을 해갖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몽땅 다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가 되셔갖고 결국 우리말 큰 사전 원고도 모두 다 압류당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윤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문 끝에 거기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조선어학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우리말 큰 사전 원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아는데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말모이.
그 영화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 정말 10년 이상 모은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일본 놈들이 가져갔으니까 어떡하지 그랬죠. 그러다가 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역 지하실에서요. 지하실 청소를 하다가 우리말 큰사전 원고가 발견이 됩니다. 일본 놈들이 원래 일본으로 빼돌리려고 했는데 이걸 급해갖고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서울역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던 상태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한글학회가 만들어지고 한글학회에서 1957년에 우리말 큰사전을 그래서 다시 만들게 돼요. 어쨌든 이런 활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어 연구에 조선어학회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말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 표준어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단체는 바로 조선어학회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은 자주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글 연구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 연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식민사관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식민사관. 식민사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폄하하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려고 만든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론. 도대체 정체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은 멈춰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은 역사 발전이 없었다. 76년에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에 문 열고 딱 들어와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 1876년에는 일본은 분명히 근대사회로 발전했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 고대기, 문 열고 딱 들어와 보니까 일본의 고대기, 일본 1000년 전 9세기, 10세기랑 조선의 상황이 거의 똑같더라. 참 신기하더라. 발전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 고대까지는 분명히 일본과 조선이 비슷하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 이후에 고대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까지 잘 발전을 했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그냥 고대에 멈춰갖고 왕조만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을 뿐 왕조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대의 발전은 전혀 없었다. 고대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가 바로 무엇이냐면 정체성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타율성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타율성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됐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어서 간다. 타율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의 근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도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사관. 자, 반도사관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있다. 근데 이 반도라는 동네가 되게 웃기는 것이다. 왜? 대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야. 자, 해양 문명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대륙이 있을 땐 대륙한테 질질 끌려가고 그 다음에 해양이 바다 문명이 있을 때는 바다 문명한테 질질 끌려간다. 그나마 고대까지 발전한 것도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보고 그걸 따라서 해서 그만큼 고대까지 발전한 것인데 문제는 이 한국을 이끌어주던 중국이란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맛이 가버렸다. 그래갖고 지네가 바쁘니까 어차피 한국을 더 이상 신경 못 쓰고 그냥 조선이란 나라를 딱 놔버렸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선이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찔찔 짜면서 막 헤매고 있었다. 이걸 누가 보고? 우리 대쪽발이 제국이 보고 너무 불쌍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문 열면서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근대라는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줬다. 혼자서 못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율성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에 사는 새끼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파성론을 얘기합니다. 당파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 조선놈들은 발전을 못해요. 왜? 둘만 모으면 당을 세 개 만들어. 하나는 내 당, 하나는 네 당, 또 하나는 우리 당. 그렇게 내 당 하나, 네 당 하나, 우리 당 하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네끼리 치고 싸우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당법성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갑자기 앞뒷면을 딱 잘라갖고 내보내면 저는 완전히 이 식민사학 주장하는 친일파 개새끼가 되고 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민지 근대화론.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 어디까지만 발전하고 고대까지만 발전하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 중세까지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바로 일본이 조선을 바로 무엇으로 만들면서 식민지로 만들면서 비로소 근대라는 세상으로 이끌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영광이고 행운이다.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개소리라는 거죠. 자, 이거에 앞장선 놈들이 바로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가 청구학회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놈들이 있어요. 자, 이 자식들은 정말로 개새끼들입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새끼들이 무지 많아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해도 일반인들은 현재하고 많이 팔아먹자 미래까지 밖에 못 팔아요. 미래만 팔아먹어도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역사학자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기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캐서 왜? 과거까지 다 캐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나쁜 새끼들, 제일 개새끼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식민사관을 어떻게 깰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민사관 깨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정체성론? 우리나라가 고대에 멈춰 있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고대는요,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만이에요. 고려서부터는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조선 전기 같은 건 근세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 후기는 근세사회이긴 한데 바로 근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대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 일본보다 발전이 늦었다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일본 에도 막부 때 우리나라 조선 후기인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나라, 훨씬 더 발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네는 발전했다고 우리는 발전 못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율성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나라가 근대로 넘어가고 중세로 넘어가고 근세로 넘어가고 근대로 넘어가는 건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부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파성론 딱 보면서 이건 선생님 옳아요. 맞는 것 같아요. 국회를 보면 옳은 소리 같아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렇게 깨보죠. 국회의원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는데 좀 국회의원분들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깨는 게 아니라 논리적 이론을 갖다 대야 되죠. 우리한테는 당파성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은 영국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영국에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은 언제나 있어 왔어. 그런데 마치 자기네 나라에 아니면 서양 국가의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은 마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성의 말로고 우리만이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똑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한쪽은 좋은 걸로 보고 한쪽은 나쁜 걸로 보는 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문제는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학자들은 뭡니까? 이게 잘못됐다. 진짜는 이거다 하고 알려주는 역사학의 흐름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갖고 역사학이 이걸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이 됩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은 여러분들 역시 무슨 색깔 민족주의니까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가야 되겠죠.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은 박은식 백암 박은식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박은식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님의 주장을 조금 이따 읽어 드릴 건데 박은식 선생님은 민족혼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민족혼. 혼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민족의 정신,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의 반대말이 되는 건 여러분들 바래요. 뭐가 되냐면 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백. 백이라는 것은 무엇? 그 나라의 땅, 영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민족의 정신만 지킨다라면 땅덩어리 뺏긴다 하더라도 그 나라 민족 정신, 민족의 역사, 민족혼만 지킨다라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앞에 가갖고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죠.
대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혼이라고 여기를 해놨습니다.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는 백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백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 국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오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그래 땅덩어리 같은 건 뺏겼다. 하지만 이른바 혼은 살아있지 않은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으니 대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만 지킨다면 우리의 혼만 지킨다라면 언제든지 이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고 특히 박은식 선생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 이분은요. 우리의 혼만 지킨다면 우리의 역사를 지킨다라면 바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갖고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사를 쓰세요. 그래갖고 쓰신 책이 첫 번째가 한국통사. 한국통사가 있는데 이 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다 쓰신 다음에 아픈 역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쓰신 것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말은 뭐가 되냐?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이분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무엇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되찾자라는 독립운동사를 쓰신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박은식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의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죠. 또 한 분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돼요. 신채호 선생님은 여러분들 역사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여기 보면 역사란, 자,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며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은 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박은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사학사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딱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딱 두 분 얘기만 하겠다. 한 분은 박은식 선생님, 한 분은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근데 워낙 저희는 얕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학기 동안 그것도 3학점짜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하는데 저 두 분 갖고 3시간씩 갖고 정리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박은식 선생님 공부하다 끝났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요. 한 레포트 10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순 없죠. 그래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단지 신채호 선생님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좀 쉽게 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분은 또 하나 무엇을 얘기를 하셨느냐. 난가 사상이라는 걸 강조해요. 난가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난가는 화랑의 정신, 무사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랑의 정신, 무사 정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인한 민족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 어느 시대까지. 여러분들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고대까지 분명히 있었고 그게 누구까지 연결되느냐? 묘청까지는 연결. 묘청에 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묘청의 팬클럽 회장님 이분이십니다. 그때 묘청이 이겼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으로 세계로 뻗어나갔을 텐데 사대적인 사상을 가진 누가 이기는 바람에 김부식이 이기는 바람에 한반도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찌 이를 조선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라. 이런 평가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묘청에 난 얘기할 때 바로 그 난가 사상이 묘청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묘청이 지는 바람에 김부식한테 지는 바람에 사대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난가를 되살리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난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난가 같은 경우는 고대에 많았으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얘기해야 되냐. 이걸 되찾아야 되니까 고대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고대사 연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난가를 되찾기 위해서. 신라의 화랑정신, 고구려와 백제의 무사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것이 여러분들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도 있지만 조선 상고사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을 이어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가 있었냐? 정인보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은요, 얼이라는 거예요. 얼. 자, 얼이라는 거. 얼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문일평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문일평 선생님은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조선 심이라는 걸 강조해요. 심, 마음이에요, 역시. 그러면서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정신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사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 우리 땅, 우리 말,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조선학 운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인보, 문일평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참가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되냐?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강인한 민족 정신을 살려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회경제사학은 제가 무슨 색으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회주의 역사학이에요. 사회주의 역사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적 유물론 또는 유물사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적 유물론, 유물사관, 이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들 민족주의 사학이 정신을 강조한다고 했죠. 정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거. 자, 박은식 선생님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 거? 혼을 강조하는 것. 난가를 강조하는 것. 어를 강조하는 것. 조선심을 강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유물사관 또는 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을 강조하는 쪽이에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회경제사학하고 민족주의 사학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사회경제사학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역사적, 아니 세계사적, 그 다음에 보편적인 역사의 발전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세계사적 보편적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되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무조건 이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이건 무조건 맞는다. 도대체 그 역사의 발전 법칙이 무엇인데? 아, 세계사가 무조건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교재에다 다 넣어드렸으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 원시 공산제 사회예요. 원시 공산제 사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배하는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지면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이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주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시대가 조금 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보다는 조금 높은 거 농노로 올라가요. 그러면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세 봉건제 사회. 그런데 중세 봉건전 사회에서 농노로 살다가 이 농노도 너무 힘들거든요, 살기가.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그들이 또 조금 높아집니다. 그럼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돼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데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 가진 자 부르주아와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지면서 계급 간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노동계급이 다수기 때문에 이겨서 나중에 다시 무슨 제 사회로 바뀌게 된다. 공산제 사회로 바뀐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5단계는 어느 나라나 다 있다. 그리고 반드시 원시 공산제 사회가 있어야지만이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는 것이고 고대 노예제 사회 다음에는 반드시 중세 봉건제 사회가 나오고 중세 봉건제 사회 다음에는 반드시 근대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는 반드시 공산제 사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 있느냐? 일본의 정체성론이에요. 왜? 정체성론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만 발전했다? 고대까지만 발전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을 했다 못했다. 그러다가 중세를 건너뛰고 바로 무엇?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바로 넘어갔다. 중세는 아예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도 일본이 갖다 준 거다. 한국은 거기까지 발전 못한다. 이런 소리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뭐? 고대에서 근대로 바로 넘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라. 근대 아니 고대 다음엔 반드시 중세가 나와야 되고 중세 다음엔 반드시 근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도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은 바로 무엇을 비판하느냐? 식민사관 중에서도 여러분들 정체성 이론을 비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분으로는 바로 누가 계시냐? 백남훈 선생님이세요. 우리 역사학에서 많이 안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북한으로 가셨어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많이 못 가르쳤었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이 강의에 넣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한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얘기도 못 했던 분이에요.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증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증사학은 일본의 식민사관이 너무 일본한테만 유리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걸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인 연구하자. 객관적인 연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병도, 손진태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왜? 시험 문제 많이 못 내요. 이유는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만든 게 바로 뭐가 있었냐? 진단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진단학회를 만들었고 이 진단학회는 누구랑 왼수처럼 싸웠다라고 알려져 있냐라면 청구학회랑 싸웠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진단학회는 1930년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학부라는 그 잡지를 여태까지도 펴내고 있긴 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 연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에요.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갖고 무엇을 했냐면 국어 연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사관 얘기했고 식민사관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장난 아닌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자, 이렇게 했는데 조선어 연구회 체크하면 한 문제 날아갔죠.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어학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안 돼요. 조선어 어학회죠, 정답은. 조선사 편수에는 좀 전에 배웠잖아요. 나쁜 개새끼들이라고. 그 다음에 진단학회는 뭐 저거. 그 다음에 청구학회도 개새끼들 됐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를 주장한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태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태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역사, 혼,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분이 아니라 당연히 배감 박은식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1번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표현한 것 안타깝게도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2번 고대사를 중시하여 조선 상고사 역시 이것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에 비해서 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제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모든 나라가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바로 법칙대로 발전한 거야. 세계사적. 그 다음에 뭐 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갖고 이건 사회 경제사학이고 누굴 얘기하는 거? 백남훈 선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식민상한의 정체성론, 정체성론, 우리나라가 고대에 멈춰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미 중세 지나가서 근대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건 맞죠. 진단학회를 결성하고 진단학고를 발간한 건 여러분들 실증사학이 되죠. 실증사학.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가와 나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연구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었다. 이거 나는 안 되죠. 가는 맞지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국학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